이어서 슬기로운 생활 백서, 오늘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떠납니다.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오는 6월부터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된다고 하죠. 그만큼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가 중요해질 텐데요. 그런데 가족이 없는 국가유공자분들,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연고 사망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방안, 국민권익위 박상현 조사관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요즘에 무연고 사망이 참 많아지는 것 같은데, 무연고 사망 때에는 장례 같은 건 어떻게 치릅니까? 예, 사망 후 장례 등을 치를 가족, 즉 연고자라는 개념인데요. 이런 연고자가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연고자가 되실 분이 계시는데도 그분들이 이제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 이제 지자체에서 무연고 사망 처리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네. 그 절차 내용은 기본적으로 화장을 해서 그분들 일단 무연고실에 보관을 합니다. 예. 보관을 한 다음에 한 일정 기간, 통상은 5년인데요. 5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제 공영 장사 시설 내에서 그 유골들을 뿌립니다. 그렇게 해서 종료가 됩니다. 무연고실이 뭡니까? 무연고실은요, 아까 말씀드린 그 무연고 사망자 유골을 좀 보관하기 위해서 예. 지자체에서 이제 공영 장사 시설 내에 마련한 공간인데요. 예, 일반적으로 이 창고나 문소고 같은 구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추모나 애도하기 적합한 공간은 아니고요. 예. 그리고 통상 분리돼 있습니다. 일반 봉안,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봉안실하고는 다른 공간인데요. 예. 그리고 이제 장소적으로도 쉽게 접근하기 어렵게 좀 약간 분리돼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당연하고요. 지인분들도 쉽게 찾아가기는 좀 힘든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국가유공자분들 보면 자녀나 가족이 없는 경우도 있고 서류상으로 드러나지 않게 해놓은 경우도 있어서 무연고로 돌아가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똑같은 절차가 진행됩니까? 네,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장사 업무 절차에 따르면은 기본적으로 무연고 사망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생하면은 지자체에서는 일단 가족 관계 등록부 같은 거를 근거로 이제 가족을 찾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이제 거기서 이제 없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이제 누락돼 있으면 찾기 힘든 가능성이 높죠. 예. 그리고 이제 설령 그분들이 확인되더라도 예.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유형인 연락이 돼서 그분들께 시신 인수해 주시기를 이제 요청드리면은 그분들 인수 거부나 기피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분들 이렇게 명단 같은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게 지자체에 전달은 안 되나 보죠? 그래서 국가유공자 등록 정보는 기본적으로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통상 이제 지자체에 전달되는 정보 같은 경우는 통상 다른 보훈 수당이나 지자체 보훈 업무를 하는 부서에는 전달이 될 가능성이 마련돼 있는데요. 일단 장사 업무 하시는 분들이 그분과 같은 업무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요. 그리고 그분 장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하는 그 정보가 이제 공유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 무연고실에 남아 있는 분들 중에서 혹시나 특별한 사연이 있던 분도 있었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국가보훈처에 이제 유선으로 확인해 본 건데요. 6.25 전쟁 중에 안강 전투라는 전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경상북도 이제 경주시 안강읍 일대에서 이루어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전투인데요. 거기에 이제 참전하셨던 분이 19년에 이제 90세 연세로 이제 돌아가신 뒤에 이제 이분도 결국은 이제 가족을 찾지 못하고 무연고실에 모셔졌었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뒤늦게 이제 이번 작년 이제 국가보훈처 조사 과정에서 이제 국가유공자이신 게 확인이 되셨던 거죠. 알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사연인데 우리가 해결 방법 잘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부에서 좀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사관님. 앞서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얼마나 되는 겁니까? 예, 전국 지자체 한 2018년도 이후부터 2018년도 이후부터 이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2018년도 이후에 이제 사망하셔서 전국 지자체 무연고실에 계신 분들
중에 예. 49분의 국가유공자가 확인되었습니다. 49분이나요? 예, 예. 그렇군요. 국가유공자라고 하면은 당연히 예우를 받고 또 국가가 나서서 이런 장례까지 혹은 그 이후까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예. 이제 뭐 아까 조금 약간 말씀을 좀 덜 드렸는데요. 예. 이제 지자체에서는 이런 아까 이제 무연고 시신 처리 과정에서 국가유공자가 누락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 이제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는 예, 서로 이제 지자체 담당자가 예.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규정을 만들긴 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가 나왔을 때 네, 예. 한 번씩 확인을 해보는 절차가 그렇죠. 있다. 그게 이제 제대로 잘 안 지켜졌던 거죠. 그래서 네. 아마 전국의 한 46% 정도가 제대로 이거에 좀 약간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부터 잘해야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제도 개선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국가보훈처와 그 보건복지부 간의 정보 공유가 좀 약간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개선 이제 국가보훈처에 일단 국가유공자 정보 공유 시스템을 좀 개선을 하도록 했고요. 예.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사 업무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 이제 지자체 담당자 주로 사용하는 시스템인데요. 예. 거기에도 반드시 확인하도록 예. 권고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보훈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보니까 네. 보훈 관련 내용이 이번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과제 중에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인류 보훈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 이번 제도 개선도 이에 기여하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박상현 조사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